두 번째, 코사인 법칙. 자꾸 법칙인데 선생님이 정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이렇게 이름을 불렀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법칙으로 바뀌었어. 짜증나. 응? 나 옛날 사람인 것 같잖아. 자, 코사인 법칙이래요. 자, 이 코사인 법칙은 뭐 대변 사인 법칙이 아니니까 그 다른 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 코사인 법칙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코사인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없어졌어. 그래서 1법칙은 따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쓰여진 거냐면, 얘는 최소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걸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사스인 상황에 사용할 거예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자, 앞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거 특히 이과 학생들한테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과 학생은 이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쓸 거니까. 문과 학생은 수원에서 쓰고 더 이상 삼각함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각 하나와 변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걸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각 하나와 변 하나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거 무언가를 하나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벌일 거냐면 이런 관계를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의 길이가 C예요. 그리고 여기 각 B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됐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A에서 수선의 발을 떨굽니다. 수선의 발을 떨구는 순간 이 점을 H라고 할게요. 직각 삼각형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보여야 되죠. 아, 여기의 길이, BH의 길이는 너분의 너가 코사인 B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가 돼요. 됐죠?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알겠어?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어떤 길이를 내려 찍었어. 곧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 이 각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각 B의 입장에서 C는 빗변이고요. AH는 높이고 BH를 밑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 밑변과 높이라는 건 어떤 한 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각의 입장에서 높이는 여기가 되고요. 밑변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각 B의 입장에서 밑변의 길이는 내려 찍었어. 그럼 무조건 이 길에다 코사인을 곱하면 된다고. 이게 코사인의 정의잖아. 됐어? 자, 저 초록색은 그럼 뭐가 되느냐? C 곱하기 사인 B가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각 하나를 알면 이 길이와 요 길이를 찾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럼 이게 다야. 그럼 나머지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돼? 이해돼? 여기까지 됐지? 아이씨. 이렇게 사스인 상황을 봅니다. 코사인 법칙은 대표적인 게 사스인 상황이니까. 오케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뭐에 있어? 너 이거 어떻게 구할래? 아니면 너 이 두 각 어떻게 구할래?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됐죠? 자, 갑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똑같은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 찍습니다.
그리고 좀 웃기지만 요 각 B는 대부분 특수각이겠죠. 특수각이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사실 법칙 몰라도 시험 문제를 풀 수는 있는 문제들이 좀 종종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의 길이를 구합니다. 여기의 길이. 자, 여기의 길이는 너를 내려 찍었으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가 돼요. 됐죠? 자, 여기 요 파란색 길이는 C 곱하기 사인 B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기 CH의 길이가 선분 CH의 길이가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B를 빼주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 그럼 봐봐. 이 길이 알았어. 이 길이 알았어. 그럼 요 녀석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AC의 제곱은 외우는 건 좀 이따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너의 제곱 C 제곱 사인 제곱 B에다 더하기 너의 제곱 됐죠? 여기까지 되지? 자, 전개합니다. C 제곱에 사인 제곱 B 더하기 요 제곱 먼저 한 걸 쓸게요. C 제곱에 코사인 제곱 B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2 AC의 코사인 B 더하기 A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혹시 눈에 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걸 C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사인 제곱 B와 코사인 제곱 B가 됩니다.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는 1이죠. 그러니까 C 제곱이 돼요. 아, 정리? 따라서 AC의 제곱이야. 됐어? 근데 사실 AC는 누가 바라보는 거야? B가 바라보는 변의 길인 거지. 그러니까 B 제곱이라고 쓴다면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가 된다. 됐어? 오케이? 자, 보세요. 너를 구하려고 보는 거야. 이 대각이 주어져 있는데 그 대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태가 된 거죠. 됐죠?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 이 B가 A와 C의 길이의 가운데 끼인 각이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BC가 주어져 있고 끼인 각이 A예요. 그럼 A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돼? 자, 그럼 C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됐어? 이해돼? 요 관계식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다 뭐 A제곱 뭐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C제곱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A, B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와 B를 아는 순간 A, B의 끼인 각이 C인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까지 보면 완전 제곱식이지? A 빼기 B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거기다 코사인 C만 붙이면 된다. 이해돼?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학교 때 거 잘 보세요. 이 길이를 구하래요. 됐니? 오케이? 너무 쉽지? 왜 너무 쉬워? 잘 봐. 내가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여기가 특수각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코사인 법칙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갑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어요. 30도야? 길이의 b가 1대 2대 루트 3이야? 그럼 여긴 3이야. 여기 3 루트 3이고. 돼? 그럼 여기는 8 빼기 3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를 구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 됐니? 이렇게 구하는 거였는데 혹시나 여기가 특수각이 아니야. 이제 이걸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한꺼번에 바로 구하고 싶어라고 하는 순간 갑니다. 여기에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x의 제곱은 36 더하기 64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여기 30도 코사인 30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x를 구할 수 있다. 됐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란 녀석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A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BC와 BC의 끼인각인 A가 필요하다고요. 됐죠?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가 되고요. 자, 색깔 바꿔서 만약에 b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끼인각 코사인 b가 될 거고요. 세 번째 c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가 되면 된다. 됐죠? 오케이?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니?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사스인 경우.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 때. 됐어? 두 번째,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쎄쎄쎄인 상황. 됐니? 우리가 그럼 보세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세 개였습니다. 아싸인 상황, 쎄쎄쎄, 사스, 아싸인 상황인데 아싸인 상황이 되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을 먼저 사용하는 거야. 먼저.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코사인 법칙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먼저 사용한다고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맞춰서 할게요. 사스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한 변의 길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이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요. 됐어? 잘 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알았어. 그럼 이 b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한다고요.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각이 남았잖아. 이 두 각은 뭘 사용하는 게 좋겠어? 대변과 대각을 알았네?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선생님 코사인 법칙으로는 안 되나? 코사인 법칙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인 법칙이 더 편하다고요. 이해돼? 나머지 두 각은 그런데 순서가 너를 구한 다음에 네가 가능하다는 얘기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는 세 각의 크기가 필요하잖아. 이해돼? 난 세 각의 크기를 알아야 삼각형을 다 구한 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삼각형을 구해라라는 뜻은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다 구하는 걸 의미한다고요. 됐어? 오케이? 갑니다.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각은 어떻게 찾느냐? 순서가 있어. 아무렇게나 먼저 찾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최대 변의 최대 변의 길이를 찾아요. 이 최대 변의 길이는 뭘 통해서 찾는 거냐? 코사인 법칙으로 찾는 거예요. 선생님, 코사인 법칙은 길이를 찾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살짝 변형만 해봅니다. 여기 봐. 요 녀석을 살짝 변형하면 너랑 너랑 위치를 바꿔요. 너랑 너랑 위치를 바꾸는 거 알겠어? 코사인 A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코사인 A 값을 찾게 되죠. 그럼 각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다.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또 벌어져? 세변의 길이를 알았어. 각 A를 찾았어. 이게 최대변이라고 할 때 너를 찾았어. 그럼 다시 뭐예요? 대변 대각이 됐죠? 돼? 그럼 나머지 두 각은 뭐로 찾는 게 편하다? 사인 정리로 찾는 게 편하다. 이해돼? 편하다야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세요가 아니고 이 경우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됐어? 우리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입각해서 문제를 푼다고 본다면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하세요면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이야. 문제의 조건의 최소한 세세세 아싸 사스 아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사용하는 게 다르다. 다만 선생님 이거 둘 다 코사인 법칙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코사인 법칙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구할 때도 나머지 두 각 죄송합니다. 이거 찾을 때도 코사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사인이 편하니까. 왜 사인은 제곱이고 뭐고 나발이고 할 게 없잖아. 사인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확정해 봅시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졌어요. 나보고 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의 길이를 먼저 구해. 대변과 대각을 알았어? 그 다음 사인 정리를 해. 사인 B분의 B가 2R이야. 를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는다. 이해돼? 세 변의 길이가 나왔어. 나보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한다? 최대 변의 길이를 통해서 최대 각을 찾을 거예요. 됐어? 최대 변의 길이를 통해서 최대 각을 찾는 거예요. 이걸 안 썼네. 그걸 코사인 법칙으로 합니다. 그럼 네가 최대 변이라면 사인 A랑 A를 알잖아요. 그럼 사인 A분의 A가 2R이다를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 됐죠? 요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도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 답을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공식을 외워두고 언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럼 또 복습하는 내용이 약간 좀 필요하니까 자, 내접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문과 이과를 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삼각형에서 배웠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런 거 정도는 고등학교 때 충분히 도형이 나올 때마다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내접원은 내심이라는 얘기인데요.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도 갖고 내접원도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자, 원이 하나 등장하고요. 저 안에 삼각형이 있으면 외접원이 되는 거고요. 바깥쪽에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내접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같이 등장할 내접원과 외접원은 항상 같이 등장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건 안 쓸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건 안 쓸게. 알겠어? 자, 삼각형이 딱 요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 원을 내접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점을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해서 요 점이 내심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내심의 정의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지만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됐어? 뭐라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됐니? 자, 이제 중요한 성질들을 하러 갈 건데 성질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지만 우선 정의를 통해서 해본다면 연결합니다. 그럼 각을 이등분했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할 일.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에서 해야 되는 보조선의 입장에서 봅니다. 원과 접하는 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돼? 내가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럼 90도예요. 여기다가도 연결을 해요. 그럼 90도예요.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어떤 합동이냐? 빗변의 길이가 공통이고요. 각이 똑같고요. 돼? 여기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또는 90도가 똑같다도 되고요. 됐죠? 그래서 R 90도, H 그리고 나머지 한 각이 똑같다 그래서 RHA 합동이 된다고요. R은 90도, H는 빗변, A는 나머지 한 각. 그래서 직가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는 다르게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죠. RHA와 RHS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느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 오케이? 이건 선생님이 지금 내심의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린 거고요. 또 다른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 원 밖의 한 점이야. 그러니까 원에 그린 이 접선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었어.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그럼 A에서 그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요게 1번 성질. 됐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 아주 중요한 아시겠죠? 됐죠? 자, 두 번째. 나 내접원의 반지름을 찾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넓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유일하다는 빼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넓이를 사용하는 건데요. 삼각형 A, B, C의 넓이와 자, 요 내심을 우리가 I라고 대부분 부르죠. 오케이? 외심을 O라고 쓰고 삼각형 I, B, C 더하기 삼각형 I, A, B 더하기 삼각형 I, A, C 요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합과 똑같다는 걸 알아요. 됐나요? 가자. 그럼 여기 부분만 다시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I, B, C 보세요. I, B, C 밑변의 길이 A, 높이 너.
됐어? 내 저번에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이거 R. 자, IAB 갑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여기의 길이 C니까 2분의 1 CR. IAC B 곱하기 R. 그래서 2분의 1 BR. R이 공통이네. 그래서 2분의 1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니? 세 변의 둘레를, 삼각형 ABC의 둘레를 안다면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 ABC의 둘레. 요걸 통해서 내 저번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된다. 됐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린 삼각함수를 배운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걸 안 배운 입장도 있지만 우선 안 배웠다. 우리가 좀 복잡한 건 뺍시다. 죄송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는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만 더 등장하는 건데요. 당연히 넓이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넓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본다면 전체 넓이가 2분의 1 A, B라고요. 이게 2분의 1에 내 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통해서 R을 찾을 수 있다. 이게 1번. 자, 2번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내 저번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수선의 발을 떨궜고요. 수선의 발을 떨궜고요. 수선의 발을 떨궜습니다. 이 길이가 같다고요. 돼? 그럼 여기가 딱 정확하게 무슨 사각형이 돼? 정사각형이 돼. 됐어? 그럼 내가 너를 R이라고 본다면 여기도 R이고요. 여기도 R입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가 B 빼기 R이 되고요. 여기의 길이가 A 빼기 R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A 빼기 R, 여기도 B 빼기 R. 그러니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니네 둘이 더한 게 이 길이와 똑같아야 되죠. 이 길이 C라고 했으니까 C가 A 더하기 B 빼기 2R과 똑같다. 따라서 내가 찾는 R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해서 내 저번의 반지름을 찾을 수도 있다. 됐어? 오케이? 이해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또 하나.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도 또 조금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어떤 상태냐? 딱 이 각과 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저번의 반지름을 찾는 또 다른 방법. 알겠어? 그러니까 넓이 이용하는 건 한 거야. 알겠어? 그 방법은 제외하고 알겠어?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여기 내 저번의 반지름이 내심이 있을 텐데요. 이등변의 삼각형의 내심은 요 중선 위에 존재한다고. 됐어? 자르잖아? 이게 이등변이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똑같다고요. 돼? 그럼 여기에 각을 알았어. 그리고 수선의 발을 떨궈. 그러는 순간 내가 찾는 여기가 R이고요. 여기의 길이가 2분의 A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B의 절반. 여기 B의 절반이라고 볼게. 어차피 BC는 똑같은 각이니까 됐죠? 쓸 말이 없어서 2분의 B가 이거분의 이거다. 2분의 A분의 R이다. 따라서 R이 2분의 A 곱하기 탄젠트 2분의 B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됐어? 됐어? 단! 우리의 단점이 뭐라고요? 저 B가 이 2분의 B가 특수각이 아니면 그 값을 구해낼 수는 없다.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지만. 됐니? 요런 식의 시험 문제로 내저번의 반지름, 외저번의 반지름을 한꺼번에 묻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만약에 서술형이 삼각함수 이 도형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면 사실은 내저번의 반지름, 외저번의 반지름을 동시에 구해서 내저번과 외저번의 넓이의 차를 구해라.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수 있잖아. 이해돼? 그 정도까지는 난이도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전 과정에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어찌됐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에 무언가를 한 다음에 이 작업들이 다 가능한 거다. 이해되죠? 코사인 법칙 필수 예제 5번. (120은) 특수각이야, 특수각이 아니야? 120 특수각이잖아. 30, 45, 60, 120, 150 이거 다 특수각 아니야 우리? 120은 특수각이잖아요. 90 더하기 30이잖아. 요 정도까지는 특수각이라고 보는 거라고. 105 이런 것만 안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딱 어떤 상황이야?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나보고 이 C를 찾으라고 할 테고요. 그럼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120도. 됐죠? 코사인 120은 어떻게 찾는다? 코사인 120 코사인 90 더하기 30 90도 한 번 썼으니까 사인이 됐고요. 2사분면이니까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사인 30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계산하러 갑니다. 136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사라져서 60이 남겠죠. 196 따라서 C의 값이 14다. 됐나요? 자, 선생님 그럼 각 A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때부터는 사인 정리가 된다고. 왜? 대변 대각이니까.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이해하셨죠? 근데 특수각이 아니면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여기 1번 문제가 C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건 너무 단순해.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구해야 돼? 사인 A를 구해라 라고 시험 문제 나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만약에 사인 A를 구해라고 해도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코사인 A를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너를 통해서 C를 먼저 찾고 그럼 사인 10 사인 욕인 줄 알았다. 사인 120분의 C가 얼마였어? 14가 사인 A분의 6이에요. 요렇게 통해서 사인 A를 찾는 거라고. 순서가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제를 보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이건 뭐 연습만 하는 거니까 A는 2, C는 4, B는 6이래요. 60. C A C 좀 그림은 좀 이상합니다. 여기 2고요. C 너가 4라고요. B의 값 찾으라고 하겠죠. 됐죠? B 제곱은 A 제곱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2분의 1인 거 아시고요. 20. 2분의 1 사라지고 빼기 8. 그래서 12. B의 값이 2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A와 C를 찾을 땐 사인 정리가 더 편할 수 있다고요. 코사인 정리보다는. 됐지? 요게 필수 예제 5번. 6번. 세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7대 5라고요.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3대 7대 5다.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됐어? 그렇다고 세 각의 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시험 문제 뭐 찾으라 그랬냐면 각 B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B를 찾을 수는 없다고. 알겠어?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세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지. 쎄쎄쎄가 된 거라고. 쎄쎄쎄. 돼? 그림을 그립니다. B, A, C. 자, A 대 B 대 C가 3대 7대 5니까 좀 예쁘장하게 풀기 위해서 A를 3K라고 하면 B는 7K고요. C는 5K가 된다고요. 됐죠? 코사인 B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끼인 각이 되려면 여기와 여기를 이용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갑니다.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B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2 A C 분의 진짜 짜증나 씨. A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왜 불을 끄고 그래? 있는데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갑니다. A 3K C 5K. 그럼 15K 제곱이니까 30K 제곱이 될 거고요. A 제곱 9K 제곱 C 제곱 25K 제곱 마이너스 49K 제곱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15가 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건 6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120도. 그래서 각 B가 120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그럼 각 B를 찾았고 그 다음에 못하네 아무것도. 길이에 B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요 각과 요 각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됐죠? 이건 사인 정리는 안 됩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또 시험 문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어떤 삼각형이니? 어떤 삼각형이니? 그럼 길이가 어떤 관계에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시험 문제가 sin A가 같아요. 2배의 코사인 B, sin C. 각을 이식을 가지고 각을 찾을 수는 없지만 길이의 관계로 바꾸면 sin A 대신에는 2R분의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코사인 B 대신에는 끼인 각이 빈 거니까 2AC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C 대신에 2R분의 C라고 쓰면 되고요. 그럼 친절하게 2R과 2R이 날라가고요. C와 C가 약분이 되고요. 2와 2가 약분이 되고요. 네가 넘어가는 순간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냐 똑같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길이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B 플러스 C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길이는 다 0보다 큰 거니까. 됐죠? 필수 예제 8번. 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30도래. 그럼 뭐 여긴 당연히 60도인 거고요. 됐죠? 그 다음 30도로 가서 자, CD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래요. 됐죠? 오케이? 자, 하나씩 하러 가는 거. 이게 그림이 여러 개잖아요. 한꺼번에 못 풀고요. 그림을 하나씩 밝혀 나갑니다. 어떻게 하나씩 밝히느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요게 다 지워졌다고 생각해 보면 우선 여기의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이에요. 그럼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20 루트 3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40 루트 3이고요. 됐죠? 이제 이 그림이 할 역할은 다 끝났어요. 나는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데, 자, 이 길이를 구하러 가려면 삼각형이 필요한데, 이 삼각형을 이용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삼각형을 이용한 걸 봤더니 길이만 나와 있고 각이 하나도 없어. 탈락. 됐어? 그럼 요 삼각형을 이용하고 싶어. 그 이 삼각형을 딱 이용해 봤더니 여기 길이 알아. 그리고 여기의 각이 여기 각이 전체가 60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30도인 걸 알아. 그럼 여기를 구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여기 봐. 이 각을 알면 대변 대각이 돼서 사인 정리를 통해서 이것과 이걸 통해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1번이야. 돼? 그러니까 이 각을 구할 수 있는지 찾아야 돼. 됐나요? 자, 이게 안 돼? 각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니까 요 길이를 찾을 수 있나를 확인해야 되죠? 이해돼? 아, 그래서 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었던 거야. 파란색 길이를 구하라고. 여기가 30도입니다. 요 삼각형 보세요. 60도, 30도. 여기가 90도잖아, 자연스럽게. 돼? 그럼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선생님 그림은 좀 안 맞지만 30m가 되는 거라고요. 돼? 그럼 다 끝났네? 이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인 쓰인 상황이 됐다고요. 내가 너를 x라고 놓는다면 x의 제곱은 너의 제곱. 1600이니까 4800. 아니다. 4800. 더하기 너의 제곱 900. 마이너스 2배의 40 루트 3 곱하기 30 곱하기 코사인 30,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5700 마이너스 2 안녕 3600 2100이 된다. 따라서 내가 찾는 x의 길이가 10 루트 21이 된다. 이렇게 답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요런 관계 시험 문제가 이것도 뭐 어렵진 않지만 요런 관계를 찾는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 학교 시험 문제 모르겠지만 나오면 한 문제만 나올 거다 그럼 동시에 묻는 질문지가 등장해야겠죠. 이랬나?